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이부장입니다. 우리 업계에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이부장 하죠. 원래 취재 부장 이정민 부장으로 많이들 입버릇처럼 해서 하면 이부장이라고. 맨날 여행 중계에서 트래블 데일리만 외치다가 제 존재, 제 이름은 막상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정민 기자고요. 이부장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병원에서 이부장을 찾아주십시오. 자, 비가 서울 기준으로 비가 한 이틀째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지 뭐 마음도 차분해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소식 헤드라인이 있는데 헤드라인 먼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여행을 준비해야겠죠?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전망해봤습니다. 자, 핀란드의 국적항공사 피네어 한국지사 사무실이 이사했습니다. 이전했습니다. 예전에 파이낸셜 센터 그 건물에 있었는데 이전을 했고요. 알리탈리아가 이제 10월 15일 날 운항 끝나면서 새로운 국적사 그러니까 ITA라고 읽어요. 예, 여기 10월 15일부터 운항을 시작합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이탈리아 국적사죠. 제주도에 언제 많이 갔나? 제주도 언제나 항상 사람 많이 가잖아요. 근데 막상 분석해보고 조사해보니까 9월에 가장 많이 간다네요. 해당 소식 전해드리고, 하나투어가 국내 여행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소식. 하와이안 항공이 버추얼 레이스 진행합니다. 가상의 공간을 달리는 거죠. 하와이를 배경으로 하는 이런 이벤트 준비해서 진행한다는 소식. 아시아 컨벤션 산업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 서울관광재단이 뛰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있고요. 인터파크 투어가 한가위 특가 오픈했고요. 자, 그리고 그 영화 기생충에서 그 배우 출연한 배우죠. 박소담 배우가 한국 공연관광 명예 홍보대사 임명됐고요. 티웨이 항공이 비상구석 있죠. 비상구석. 비행기의 비상구 좌석, 여기에 현직 소방관이 탑승하면 우선적으로 먼저 앉히겠다, 자리 배치하겠다, 이런 걸 실시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9월 8일 한 주간의 가운데죠. 수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7일입니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위드 코로나 관련 첫 공식적인 발언이나 마찬가지인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경 질병관리청장은 10월 말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위드 코로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당장 시행이 아니라 완료되면 이런저런 상황을 보고 전환을 검토, 확정해라 검토 10월쯤에. 이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저희가 10월 말 검토하면 뭐 늦어도 11월 12월 정도면 위드 코로나 방역 및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그 여행 상품과 운용에 좀 다양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한번 따져봤습니다. 인바운드 같은 건 어떨까? 자, 인바운드는 KTA 있죠. 요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일본 갈 때 이스타나 뭐 이런 비지 그거 받듯이 전자 여행 허가서 이른바 전자비자인데 요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타로 읽어요? 캣타로 읽어요? 붙여서 캣타로 읽어야 되고, 어떻게 뭐 공식적으로 읽는 게 명칭이 나왔나? 예. 요거를 지금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단체객 입국은 당장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뭐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요게 사실 그거예요. 사실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더 걷겠다는 거야. 미국도 그런 거 통해서 미국 관광청이 활동하는데 그런데 버짓으로 활용이 돼요. 예. 아무튼 뭐 이런저런 제도 있다 하더라도 단체객이 들어온다는 걸 당분간은 기대하기 힘들고, 특히나 단체객 수요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중국 시장이 국제관광 재개가 좀 불투명하지요. 그리고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상하게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정부에서 이른바 뭐라고 그래요? 팬덤 현상을 좀 차단하려고, 특히 팬덤 현상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많이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한류 차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긴 했지만 그런 관련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긍정적 요인보다는 부정적 요인이 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인바운드 단체객은 그러고 레저 수요는 그러고 상용 수요는 다소 좀 편리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KETA 요 관련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기존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국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죠.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49개국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는데, 이 코로나19로 무비자로 국내 입국을 했지만 비자 발급 위해 제외 공간을 방문해야 했던 외국 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63개 국가의 기업인 등 우선 입국 대상자에 한해 이달부터 제외 공간 방문 절차 생략되고, 요 KETA를 통해서 신속히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은 편해질 거라고는 보여요. 참고로 요 KETA 요 신청 가능한 주요 국가로는 미국, 영국, 멕시코, 도미니카 연방, 베네수엘라, 몰타, 아일랜드,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등 기존에 신청이 가능했던 21개국과 새롭게 적용되는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28개국입니다. 인바운드는 이렇고, 그래도 올해는 뭐 그렇게 쉽진 않아요. 아웃바운드는 무엇보다 여행 심리 회복이 관건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더라고요. 들어보면 오는 10월 말 기준으로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가 70%를 넘어선다는 가정 하에 주요 기대 수요층이죠. 2에서 50대 연령층이 해외여행에 적극 나설 경우 빠른 항공 노선 회복으로 인해서 동계 시즌부터는 완만한 상승세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한 아웃바운드 여행사 관계자는요, 중단거리 동남아시아의 경우 국가 단위보다는 특정 휴양지를 위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유럽 등 장거리 지역은 여행사를 통한 단체객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덧붙여서 외교부라든지 문체부라든지 관 주도의 관련한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사실 모릅니다. 뭐 나온 현상들을 보고 예측을 해보는 거지, 몰라요 또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될지 알면 뭐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요. 분위기가 그렇다는 걸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피네어 한국지사가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9월 6일 날 이전했고요. 이전 주소는 그 어디냐면 서울 역사박물관 건너편에 그 LG 관련한 건물 있죠. 그 뒤쪽에 있어요. 건물이 서울 종로구 세문안로 2길 10, 2길에 10입니다. 예, 디팰리스 619호라고 하네요. 일반 예약 및 발권, 한국어 고객 서비스 등 담당 업무들, 담당자들 연락처는 바뀐 거 없고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상용 및 그룹 예약 발권 관련도 변함없이 기존대로 다 변함이 없습니다. BSP 관련 업무도요.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이사했다고 이렇게 화환 같은 거 보내주시는데 그거는 좀 사양한다고 좀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 정이 또 그게 아니야, 그죠? 한국 사람 정이, 그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뭐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 다 떠나서 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또 섭섭하잖아, 그냥 안 하면. 안 해주면 안 해줬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걸 떠나서 진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왠지 섭섭해, 그죠? 안 해주면 섭섭하고, 그죠? 받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안 해주면 좀 섭섭한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죠? 예. 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탈리아의 국적사였죠. 이탈리아 항공이 그동안 파산이니 그래서 파산을 대신해서 어디가 한다는 여러 지게 나왔는데 10월 14일까지 운항하고 중단합니다. 이제 그리고 새로운 국적 항공사 이탈리아 트랜스포르토 아에로 이렇게 읽나요? 예. 줄여서 ITA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10월 15일부터 새롭게 취항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항공사는 알이탈리아 항공을 승계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가 설립한 항공사죠. 로마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과 밀라노 니난테 공항을 허브로 사용하고요. 아이아타 코드가 나왔습니다. A하고 Z, 아스트라제네카 할 때 그 AZ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프랑스 KLM은 에서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공동운항편이 있는 여행사 P&R에 취소 메시지 발송하고요. 여행사에는 재예약 또는 환불을 위해 일정 변경 정책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들으실 테니까 이 정도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사도 하고 또 뭐 새롭게 이탈리아 항공사가 참 왜 그렇게 그동안 그 부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 같아. 이탈리아가 워낙 그 관광 대국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탈리아의 국제항공사는 그만큼 더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막상 또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일단 비즈니스가 잘 됐다면 이럴 일은 없겠죠. 그죠? 근데 그것까지 저도 여행 관련 전문 기자지만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남의 나라 국적사의 부도 내용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찾아보면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제주도가 가을 시즌 제주 여행 계획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을 시즌 제주 여행을 계획하는 시기로 9월 후반과 10월 후반 그리고 10월 전반을 선택한 비율이 30, 22, 21 이렇게 해서 9월 후반이 가장 많았대요. 9월 후반. 올해 가을 시즌 제주 여행은 9월 후반 그러니까 18일에서 30일 정도예요. 예, 가장 많았고 이 중에서도 추석 연휴가 한 15% 정도 있었고요. 제주 여행을 선택한 이유로는 자연 환경이 가장 높은 비중, 그 다음에 해외여행 대체지로 적절. 이건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니까 해외여행을 가는 그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시는 거겠죠. 예. 제주도가 막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사람 많이 가기 전에 우리는 보통 여름에 많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주도 사신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유튜버들이 어마무지하게 몰려온답니다. 네. 저희도 영상 제주도 영상 관련한 정보 제주 여행 관련한 정보 영상이 조회수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네. 일단 먹고 들어가는 컨텐츠라고 할 수 있지 제주 여행은. 네. 제주도 우리나라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죠? 네. 다음 소식 하나투어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매월 국내 도시 한 곳을 선정해서 그 지역의 관광 정보와 여행 상품을 소개하는 국내 여행업 활성화 프로젝트 일명 월간 19 투어를 선보였습니다. 월간 19 투어는 19가 뭐냐면 19, 19 하나 투어의 1과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의 9를 합친 상징적인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행사와 여행정보 사이트가 만나 여행업계 상생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국내 여행 편집샵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 지은 것 같다. 이게 이 하나 투어의 1과 구석구석의 9, 그래서 19 투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19 투어는 정말 장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의 다양한 여행 콘텐츠와 여행 상품 등을 소개해서 국내 여행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관광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코로나19 때문에 19인지 알겠다. 그죠? 월간 19 투어는요. 아싸리 그러니까 19 투어가 아니라 하나 투어에 하나면 월간 하나 뭐 투어 하나 되는 국내 뭐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좀 하는 게 낫지.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월간 19 투어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홍보와 마케팅 팔로 개척이 어려운 관광 벤처기업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등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상생 협력의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잘 하시기 비럼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소식 하와이안 항공이 작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데 이어 올해에도 두 번째로 이른바 홀로홀로 챌린지 홀로홀로는 HOLO 홀로홀로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홀로홀로 챌린지는 가상 코스의 거리를 완주하는 버추얼 레이스 이벤트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홀로홀로는 하와이어로 움직임을 뜻한다고 합니다. 홀로홀로 챌린지는 몸을 움직임으로써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지난 챌린지는 하와이와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던 반면 올해는 참가 대상을 확장해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 거주자도 참가 가능하시고요. 이번 홀로홀로 챌린지는 하와이 마우이 섬을 테마로 진행되고 지난 2일부터 홀로홀로
챌린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이 마감되는 10월 1일 이후부터는 한 달간의 챌린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챌린지 참가자는 마우이 섬의 다양한 지형을 따라서 만든 걷기, 달리기, 자전거 또는 수영 코스 선택하실 수 있고요.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홀로홀로 챌린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메타버스. 요즘에는 뭐 가상, AR 뭐 이게 다 결국엔 다 메타버스로 통용이 돼. 메타버스야, 메타버스. 메타버스라고 아시면 돼. 예. 아무튼 재밌겠네요. 한번 조금 시간이 남아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시간이 너무너무 남어. 이제 뭐 여행업 지금 당분간 쉬고 있는데 아무튼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 죽겠어. 그러시는 분들은 하와이안 항공의 그 발음하기도 쉬워요. 그죠? 홀로 챌린지. 홀로 챌린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촬영일 기준 다음 날이죠. 저희가 개인적으로 수요일이죠. 그 수요일 날 백신을 오후에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열이 좀 있어서 컨디션이 막 굉장히 떨어지거나 하면 행여나 방송을 비롯해서 내일자 뉴스 자체를 마감을 못할 진 않겠죠. 그죠? 근데 또 모르는 거니까 그럴 경우 제가 막 열이 나거나 그러면은 아무튼 내일 반나절 하루는 고생할 것 같아서 행여나 그러면 뭐 또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라이브 방송은 안 한다고 이번 주는 쉰다고 말씀을 드렸고 행여나 그러면 또 방송을 비롯해서 기사 마감 자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좀 혹시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혹시나 발생하면 미리 또 제가 예고를 좀 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럴 일 없겠죠, 그죠? 큰 부작용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행업계 오늘도 내일도 화이팅!